사실 이 사건을 이제 처음부터 좀 마치 진흙탕 속에 빠뜨린 네. 사건의 본질이 아님에도 오히려 네. 본질보다 더 부각된 부분이 바로 이 신앙님 김한배 이 두 사람의 이제 금전 거래 부분이었어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는 신앙님 씨의 그 혼맥이라는 이 대한민국의 혼맥이라는 그 방대한 책, 네. 그 책을 이제 김한배 씨가 1억 세 권짜리인데 네. 1억 6,500만 원에 네. 샀다는 이 너무나 믿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금액 예. 때문에 예. 이건 분명히 인터뷰의 대가성이다. 네. 그래서 그것이 곧 뉴스타파 보도까지 연결된 걸로 이렇게 네. 다들 얘기를 했단 맞습니다. 말이죠. 예. 검찰의 시각도 그랬고 네. 많은 언론이 그렇게 봤는데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조사위가 검찰도 아니고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금전거래 성격을 완벽하게 밝혀내서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확인된 사실과 신앙님의 진술을 토대로 추론해 보자면 네. 비록 상식적으로 보이는 금액은 아니지만 신앙님이 도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한 십수년에 걸친 노력과 가치를 전제로 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 지인들과 다수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매매 협상을 벌여왔던 점을 고려하면 맞아요. 예. 그 부분이 또 예. 진짜 중요한 어떤 예. 그 판단 요소예요. 예. 신앙님과 김만배 사이 금전거래도 도서 매매 행위였음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시청자들이나 이 방송 보시는 분도 말이 되냐? 책 3권에 1억 5천이라는 게 말이 되냐? 사실은 처음에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저희가 어떤 구구절절한 설명을 하더라도 그 설명들을 모두 압도하는 큰 블랙홀처럼 예, 큰 사실관계였단 말이에요. 책 3권에 네. 1억 5천? 심지어 당시에 검찰이 어떤 언론 플레이도 했냐면 그 시중에서 그 비슷한 책을 몇만 원에 구입할 수 있더라. 이런 언론 플레이도 해서 기사가 나오고 했었어요. 당시에.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진상조사위에서 조사를 해보니 퀄리티가 좀 차이는 많이 날 텐데. 엄청나게 나고요. 어쨌든 저도 그 그건 책 내용을 조금 제작 예. 경위나 이런 걸 좀 들어서 그게 사실은 원래 데이터베이스는 뭐 몇백 기가에 이르는 데이터베이스여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 저희도 잘 몰랐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신앙님 전 전문위원이 여러 언론사에 이걸 보여주고 자 내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어때 너희 이거 취재에 정말 활용할 만하지 않아? 혹은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로서도 뭔가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판매한다든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할 만하지 않아? 네. 라고 여러 언론사에 제안을 했고요. 그 제안된 언론사 중에 상당히 구체적인 업무 협약 단계까지 나아간 것도 있어요. 자, 그 금액도 뭐 지금 비슷한 거죠. 금액이 예. 한 언론사하고는 40억 정도의 얘기가 오가기도 40억까지도 나왔었어요. 했고 네. 심지어 어떤 언론사하고는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서 네. 그 자회사에다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주고 네. 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사업을 자회사에서 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 자회사의 지분을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이냐를 두고 이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중간에 이제 드랍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몇몇 언론사에서 그럼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됐다면 예. 이 데이터,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예. 상당히 그 가치를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만배 씨 전에도 네. 2차례에 걸쳐서 수천만 원에 이 책이 판매가 된 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면 김만배는 1억 5천이고 그 사람은 뭐 5천만 원, 6천만 원이냐? 여기 뭐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는데 네. 어쨌든 저희 진상조사위가 보기에 이 처음에 책 3권에 1억 5천이라는 그 충격적인 그 팩트 뒤에는 네. 이런 사정들이 있다. 음. 수천만 원의 거래가 된 것도 있고 많은 언론사들이 여기에 굉장히 이제 혹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상당히 그보다 1억 6천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네. 것들이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에서도 상당히 자신 있게 이것은 도서 매매 행위였다라고 네. 이제 적은 거죠. 자, 그러면 예. 저도 그 보고서를 보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어쨌든 사인 간의 예. 개인 간의 거래 네. 행위다. 네. 예? 그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 일반적인 상식에는 안 맞지만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이미 네. 다른 데하고도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예. 또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네. 자, 우연히 그러면 그때 김만배를 인터뷰하고 예. 그 시기가 그렇게 이제 맞물린 거예요. 그때쯤 그렇죠. 그 거래가 됐기 때문에 두 사람이 네. 뭐
수십 년 만에 만난 거잖아요. 그때 예. 수십 년 만에 만난 한 20년 만에 예, 뭐 20년 만에 만났다 그러죠? 만난 거고 예. 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김만배 씨는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을 번 상태고 뭐 다 보도가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김만배 씨가 워낙 이제 뭐랄까 지인들 자기가 좋아하는 지인들한테 돈을 굉장히 이제 그 후하게 그뭐 언론사 기자들 예. 뭐 거액에 예. 뭐 주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어느 사찰에 몇억 원을 기부를 했고 수십 년 만에 만난 본인의 초등학교과 중학교 동창이 이빨 상태가 안 좋은 걸 보고 임플란트하라고 몇 천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의 관계는 과거에 그 범한국일보 계열사 노조를 할 때 굉장히 이제 그 신앙님 전 전문위원이 위원장을 할 때 김만배 씨가 대의원인가 이렇게 하면서 네.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같이 했던 동지 같은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점을 미루어 보면 김만배 씨가 이 책의 가치를 얼마로 판단했든지 간에 굉장히 나는 이 선배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난 돈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계열애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예. 네. 자,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이 이 네. 보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 간 네. 거래라고 위원회도 이제 결론을 내렸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거액의 책값이 예. 뉴스타파 보도 예. 그다음에 뉴스타파가 보도하게 된 경위나 네. 여기에 전혀 영향이 없었죠. 전혀 관련이 예. 없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비록 나중에 그 사실이 이게 사전에 몰랐지만은 사전에 네. 알지 못해서 네. 논란이 되긴 했지만 예. 실제 내용상으로는 네. 그건 두 사람의 거래잖아요. 그렇죠. 뉴스타파 보도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워낙 네. 이제 지금 상식적으로 검찰도 이걸 알고 있죠, 지금? 검찰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이 신앙님 전문위원회 노트북을 검찰이 이제 가져갔잖아요.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갔는데 그 노트북의 상당 부분이 이 자료란 말이에요. 몇백 기가 이런 자료. 신양님 위원이 그 포렌식을 엄청 오래 받았거든요. 뭐 한 달 넘게 받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자료 때문인 거예요. 이 자료가 검찰이 보기에 네. 범행과 무관한 자료냐 아니다. 이거 범행과 관련인 자료다. 이걸 그래서 다 포렌식을 하느라고 오래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른 언론사와의 협약 내용 이런 것들이 신앙님 전문위원회 PC에서 다 나왔어요. 네. 그런데 검찰은 그 얘기는 하지 않죠. 자, 이 검사한테는 객관 의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수사하는 내용 또는 어떤 예. 기소하고자 하는 내용과 안 맞더라도 그렇습니다. 피의자한테 유리한 예. 내용이면 그 부분대로 사실은 네.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런 부분은 알면서도 지금 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뭐 다른 언론사들하고 또는 다른 어떤 개인하고 예.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건 지금 검찰도 다 파악이 된 거고 또 파악됐죠. 일부 언론 매체 통해서 또 나왔죠 그런 보도가. 예. 조금씩 나왔어요. 자, 그럼에도 계속 이거는 이제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이 있어야지 이게 지금 검찰이 그렇죠. 그 기소 어떤 예.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검찰도 예. 이제 저희 그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그 증인 신문이나 이런 것들 흐름을 보면 네. 그 부분은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거의 포기한 것 같고 네. 아까 도저히 연결고리가 이제 안 예. 되는 거죠. 아까 자세히 말씀드린 녹취록 편집 네. 이거를 너희가 윤석열 고의적이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소가 된다면 결국 남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 사상 최초로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보도의 편집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 상당히 예. 역사에 나올 만한 기소가 될 수도 네. 있겠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짚어볼 게, 자, 여권에서 당시 사건 초기에 예, 수사가 이제 막 뻗치는 순간인데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데 이미 여권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예. 정치 공작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야당과 공모해서 예.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막 나오고 언론도 네. 그걸 받았었는데 그 네. 얘기는 결국은 이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민주당 쪽하고 신앙님, 네, 김만배 네, 3자가 네, 연대를 해서 그렇죠. 뉴스타파 보도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면 뉴스타파는 그럼 아주 네. 형편없는 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저희가 공모자가 아니면 예. 바본 거죠. 그러니까 네, 피해자, 그걸 엄밀히 말하면 몰랐으면 피해자인데. 바보고. 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자, 민주당
네. 사실 초반에 좀 걱정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신학님 전문위원이 네.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도 지내고 하다 네. 보니까 또 네. 진보 진영에서 활동한 인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 아는 분도 많고 네. 문재인 정부에 아는 사람도 많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접촉도 많고 네. 자 이런 부분들이 과연 보도와 관련해서 네. 뭔가 있지 않느냐 네. 이런 걱정이 있었죠. 그거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저희는 모르지만 저희는 몰랐지만 신학님 전문위원이 이를테면 민주당 인사들과 긴밀히 혹시 연락을 네. 하지 보도 전에 않았을까? 예, 보도 전에 네. 뭐 제가 뭐 뉴스타파에 뭐 이걸 줬고 혹은 더 나아가서 민주당에서 그거 있다면서 빨리 좀 하지 그래요. 뭐 이런 이제 맞아 신학님과 민주당 사이의 공모가 그건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제 원래 예. 출발점은 김만배로부터 보는 거고 김만배가 그렇죠. 예. 그 녹취록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네. 좀 우호적인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뭐 물론 이제 사실 이재명 우호적인 게 아니라 욕하는 거지만 욕은 하지만 뭐 보도됐을 때는 이재명이 그러니까, 유리한. 예. 예.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검찰이 하듯이 신학님 전문위원회 폰을 다 포렌식을 해서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완벽하게 조사를 하지 못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아는 바로는 이 신학님 전문위원은 굉장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이 넓은 분이에요. 네. 그래서 민주당 쪽 분들도 잘 알고 국민의힘 쪽 분들도 잘 아는 분이어서 일단 뭐 보도를 앞두고 한 1년 뭐 2년 이렇게 범위를 넓혀보면 당연히 네. 정치인들하고 연락을 했겠죠.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 정치인들은 중에는 민주당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당시에 대선 주자급으로 거르던 여러 사람이 다 있다. 네. 예,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 그 여러 사람들하고 뭐 문자도 예. 보내고 통화도 하고 뭐 이런 예. 것이 나왔는데 예.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 예. 부분을 좀 확인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 보도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하고도 문자를 주고받은 게 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도 네, 일상적인 저거죠? 네, 보도와 관련한 보도와 얘기- 관련해서는 전혀. 예, 그리고 좀 안쓰러운 얘기긴 한데 네. 신학님 전문위원이 이렇게 뭘 보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답이 없어요? 답을 안 했어요.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얼마나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네. 뭘 보내겠어요. 일일이 답할 수 없겠죠. 근데 그 중에 본인이 내용을 알고 있거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면 뭔가 답을 했겠죠. 네. 근데 그냥 요즘 말로 뭐라고 하죠? 일십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그냥 끝나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저도 뭐 그 부분은 좀 들은 바가 있는데 예. 대선 이제 선거 관련해서 아마 본인이 예. 뭐 조금 네. 조금 뭐 조언 비슷하게 네. 워낙 이분도 이제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마당 바르세요. 그러니까 예. 아마 뭐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고 예. 몇몇 정치인들 그렇습니다. 아마 예. 그런 일상적인 차원에서 네. 아마 보냈던 것 같은데 네. 이 대표는 심지어 일십을 했다. 그러니까요. 아, 이게 상당히 좀 네. 기분 나쁜 일인데. 자, 어쨌든 그 부분도 그래서 자, 그런 뭐 그거를 여권에서 그런 걸 가지고 예. 지금 뭐 정치 공작이다 만약 이렇게 예. 했다면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가 되네요, 그러면.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또 언젠가 그런 그 뭐 문자 메시지 혹은 SNS 메시지를 또 흘리겠죠. 언론에다가. 언론에 흘리겠죠. 근데 이를테면- 만약에 지금 벌써 예. 8개월이 지났는데 예. 그런 어떤 그 자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한 예. 문자 내용이 있었다 이러면 네. 지금까지 그게 전혀 안 나올 수가 있나? 이미 포렌식은 다 끝난 걸로 아는데. 아니 가장 효과적인 때 흘리겠죠. 예, 가장 효과적. 그게 가장 이제 효과적인 게 총선 때 아니었을까요? 뭐 총선 때 만약에 의도를 예. 가진다면 진짜로. 검찰 내부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총선 네. 때까지는 사실은 이 수사가 수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혀 무르익지를 못한 거죠. 왜냐하면 피의자 조사도 한번 못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총선 때는 뭐 왠진 모르겠지만 안 했고, 뭐 제 생각에는 그런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뭐 기소된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흘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말하자면 카드를 활용할 국리들을 하고 있겠죠. 그 카드가 가능한 이유는 뭐 이제 기자들이 검찰에서 이제 흘려주면 일단 쓰고 보니까 그 카드를 여전히 유효한 카드로 남겨두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네. 근데 적어도 이제 신학님 전 전문위원회 문자와 관련해서 뭐가 더 나올 게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뭐 그 정도까지 지금 했으면 그리고 본인도 그 부분은 뭐 저도 이제 따로 취재한 바가 있는데 예. 전혀 네. 그런 보도와 관련한 건 정말 전혀 네. 없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있고. 예. 보도와 관련된 얘기를 했으면 본인이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본인이 그런 또 뉴스타파에다가, 위치가 아니잖아요. 예, 이 보도를 관철시킬 수 있다. 음. 그래야 공모가 전제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이 사건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의 대전제가 뉴스타파를 네. 그냥 핫바지로 네. 보는 거예요. 기분 나쁘네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로 해야지 이게 지금 얘기가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학님 의원이 여기 내부 식구도 아닌데, 네. 그죠?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네. 저희는 뭐 핫바지라는 표현도 뭐 맞는 표현이지만 예, 사실은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 피해자가 되는 거. 신학님, 김만배, 민주당 사이에 예. 어떤 공모가 치밀한 계획이 있었고 저희는 그걸 예. 모르고 예. 당했다면 예. 저희가 피해자 상당히 어설프게 당한 피해자인데. 그렇죠. 자 예. 그러면 신학님 전문위원은 뭘 잘못했나요? 신학님 전문위원이요? 이 보도와 관련해서 나는 그분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니 상당히 가치가 있는 제보를 한 제 제보자인데. 생각에는 네. 이것을 뭐 어느 정도의 잘못이라고 네.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그 녹취 파일의 존재를 알리면서 네. 그 김만배 씨와의 돈 거래도 함께 얘기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설령 본인의 제보와 무관한 일일지언정 네. 적어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외관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뉴스타파에 그 사실을 알렸어야 한다고 저는. 자, 그 보는 부분은 이제 겁니다.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저도 뭐 전에 이제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자, 예. 이 분이 일단 뉴스타파에 소속된 기자 신분이 아니고, 아니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돈 거래, 금전 거래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정적으로 비치는데, 네. 이 양반은 이제 자기 책을 그 정상조 판매 출판해서 행위죠. 판매 행위란 말이에요. 예. 그죠? 거래 행위란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냥 무슨 뭐 돈을 준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여지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언론사 입장에서는 예.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뒷날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한 또 부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게 없었더라면 검찰도 이런 수사를 벌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 전 의원한테 좀 네. 상당히 좀 아쉽고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예, 이 정도 정리.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뉴스타파는 이제 예. 뭘 잘못했는지 그것만 얘기하고 끝낼까요? 네. 뉴스타파는 자, 이 사건의 예. 교훈. 네. 이 사건의 교훈. 네. 어떤 제보든 간에 그 뒤에 뭐 저는 오염되지 않았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오염의 가능성이 있었는지 좀 더 철저히 확인했어야 했다. 그리고 자, 오염은 안 됐습니다. 오염 안 됐습니다. 네, 전혀 안 됐어요. 예. 네. 근데 적어도 이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마저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네. 더 철저히 확인했어야 했다. 그리고 그 이제 녹취록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네. 일부 실수가 있었다. 이런 점이 이제 저희가 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뭐 뉴스타파 구성원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인가요? 지금 이제 이 보고서에 보면은 여러 네. 가지 그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도 되어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제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제언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것은 이제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자, 이제 저희 제작진도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됐고요. 오늘 이 정도에서 이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사실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인데 뭔가 용두사미로 돼가는 것 같고, 그나마 어쨌든 뉴스타파에서는 나름 객관성을 갖춰서 이런 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이런 또 결과물을 내놓고, 자, 이걸 또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부분 또 평가를 받아야 될 네, 감사합니다. 부분이고, 네. 또 뉴스타파는 나름대로 또 이 사건에서 얻은 교훈이 있을 거고요. 그죠? 예. 네. 자, 다음에 또 이 사건 관련 또 진행되는 상황을 예. 봐가면서 예. 우리 또 시민보 제작 총괄 님을 또 한번 필요하면 또 한번 모시도록 하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